네. 지난해 공수처법안 표결 과정에서 기권을 했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징계가 내려졌죠.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걸 두고 지금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거셌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의 어떤 강제 당론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반면에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 바로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의 소신을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스튜디오를 직접 모셨는데요. 이분에게 좀 여쭤볼 게 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 나누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이번에 국회 입성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네, 이제 인사가 딱 정해졌군요. 네, 뭐 뒤늦게나마 일단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의정 활동 준비는 많이 그러니까 진행이 됐습니까? 네, 뭐 어제도 3시에 잘 정도로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잠을 줄여가면서 의정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의정 활동 관련해서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좀 현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징계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이제 이것은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네. 당론, 강제 당론이 충돌할 때 어떤 게 우선하느냐라는 그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당론이 강제돼야 된다, 당론이 우선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당의 징계 결정이 적정했느냐, 네. 징계 수위와 관련된 문제, 징계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관철된 그런 강제 당론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적절하지 않은 징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의원 개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강제 당론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좀 적정했다라고 보이고요. 예. 또 만약에 강제 당론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관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많은 뭐 가치와 경험, 뭐 의견, 소신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정제되지 않은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소신 발언들이 국회 안에서 계속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네. 일하는 국회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을 이렇게 소명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으면 기권을 하겠다라고 미리 원내 지도부에 당시 알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의 어떤 소명을 한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우선은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아마 이제 윤리심판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과 소신은 굉장히 존중돼야 되고 이것은 예.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예.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금태섭 전 의원님께서 기권표를 던지게 된 여러 가지 과정 예. 그런 부분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고라고 하는 그런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이제 징계 수위 중에서 경고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금태섭 의원 전 의원 쪽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그 당의 그 당규를 보면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 이제 당원 당규를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살펴봤는데요. 네. 국회의원과 이제 일반 당원을 구분해서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당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정해진 당론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데 예. 국회의원 표결과 관련되어서는 그 근거가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도 결국에는 당원의 신분이고 예. 또 정해진 어떤 당론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합의를 어떤 그 양당 간의 뭐 어떤 합의를 통해 가지고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과시키거나 이러한 것들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그 경고의 의미가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국회의원과 그 당원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규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 규정과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일정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법에도 국회의원 표결 같은 경우에는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당론에 기속되지 않고 표결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은 당원 당규가 국회법,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만약 금태섭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아니면은 이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발언을 할 수 없었다라거나 예.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의원총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쏟아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그 공수처 반대와 관련되어서 같은 당에 있었던 같은 동료 의원들이 공감하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평가를 내린 것인데 나만 옳다, 내 주장만 옳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했던 것은 좀 다른 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총괄해서 한번 좀 이 점을 여쭤볼게요. 그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박용진, 금태섭 같은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근데 자 그럼 김남국 의원 스스로 금태섭 의원을 평가하면서 소신 있는 초선 정치인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 소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개혁 관련한 어떤 그 금태섭 전 의원의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니었고요. 그런 게 이제 아니었어요? 당내외 금태섭 의원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좋은 점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금태섭 의원님이 당내의 여러 현안과 관련되어서 당내에서 의원총회 과정에서 소신 있게 뚝심 있게 발언하는 것 그러한 것들 좀 담고 싶다라는 의견이고요. 예. 이것은 금태섭 의원님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 계신 의원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그 누구라도 예. 정말 민생을 챙기고 국회를 챙기고 그런 어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모습 존중하면서 예. 함께 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어제 이제 그 이 징계 논란이 나오니까 금태섭 전 의원과 우리 김남국 의원을 맞세우는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보셨죠? 그 보도. 왜 그러냐면 총선 전 단계 그 경선 과정에서 어떤 나왔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어떤 그 구도 속에서 의원님을 등장을 시키던데 이런 언론 보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이제 뭐 저격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고요. 네. 저는 뭐 금태섭 의원님과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이가 나쁘다거나 이러지 오히려 않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 접수를 할 때 그 과정에 이제 논란이 있었을 때 금태섭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마음이 강했고요. 예. 지금도 금태섭 의원님이 뭐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의정활동 4년 과정에서 금태섭 의원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과 네. 조언들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좀 그 우리 의원님께 좀 여쭤볼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그 거짓 진술을 검찰이 당시에 강요를 했다라고 하는 지금 주장이 나와서 진정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주장을 했던 그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수감 중인 한은상 씨인데 의원님께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한은상 씨를 접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이제 사건 이 초기에 네. 이 한은상 씨를 직접 교도소에 가서 제가 접견을 했었고요. 어떤 계기로 접견하셨던 거예요? 이제 고발을 하고 싶다. 이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서 당시에 내가 강요와 어떤 회유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직접 접견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감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도 이 해당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접견을 하면서 이 내용이 정말 맞나? 정말 사실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 내용을 의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죠.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하기 위해서 협박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계속해서 접견해서 물어보고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계속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진술이 굉장히 매우 신빙성이 높다. 구체적이고 또 앞에 물어본 말과 뒤에 제가 메모를 해서 일부러 이제 허점이 있나라고 하면서 좀 꼬집어서 물어봤는데 그런 것까지 일관된 어떤 진술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접견을 하고 받은 느낌은 굉장히 좀 신빙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작년? 그게 작년 12월 정도였고요. 12월 정도? 제가 처음에 이제 상담을 했는데 입당 출마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선임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한창 그러니까 취재 중이었던 뉴스타파라고 있는데 뉴스타파가 이제 중간에 껴서 이제 접견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이제 어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한테 소개가 들어왔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은상 씨가 그러니까 내가 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압박을 당했다는 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우선은 한은상 씨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만호 씨가 비망록을 통해서 1200페이지나 되는 비망록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법정 과정에서 이 한만호 씨의 비망록과 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울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한은상 씨의 비망록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 또 세 사람이 검찰의 참고인으로 불려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고 그렇죠. 한은상 씨는 진술을 하려다가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세 사람들이 똑같이 한만호 씨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수십여 차례, 뭐 많게는 70여 차례에서 80여 차례 불려가면서 시험을 보듯이 진술 내용을 암기받고 그런 어떤 진술 내용을 평가, 시험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빙성이 높고 좀 진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검찰에 의한 거짓 진술 강요 사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정이 접수가 돼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한테 이걸 때 맡겼다고 하는데 이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모해 위증 교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범죄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겠다, 범죄 혐의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엄연히 이게 범죄 혐의의 구속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될 일이지. 바로 수사로 가야 된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그 인권감독관에게 보낼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또 특히나 만약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정말 정의와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고 또 무고한 어떤 범죄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수사로 저는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뭐 일부 언론은 이게 이제 그 수사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이제 인권감독관이 이것을 들여다보고 수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을 보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게 저는 이게 사건 수위를 조절하고 그다음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러 진상 규명이라든가 수사와 관련되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고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세 사람이 진술을 했던 두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유와 어떤 강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곧바로 수사로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 공소시효 만료되는 시점이 내년 2월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일정하게 시간 끌기용일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의원님 저는 같은 그렇다고 경우.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정 활동 이제 시작이 이제 됐는데 상임위 지명하셨습니까? 네, 이미 접수했습니다. 법사위 지명하셨습니까? 네, 법사위를 일지망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네. 예, 그 많은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되어서 사실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좀 완수해달라는 국민 여론이 좀 높고요. 네. 또 무엇보다 이제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좀 통과는 되었지만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그런 작업들이 후속 작업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검찰 개혁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이 사법부 법원도 사실 국민을 위한 법원이 되어야 되고 그 외에 경찰, 국정원 이러한 어떤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같이 후속 작업으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좀 마침표를 좀 찍고 어때 싶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법사위로 이렇게 딱 찍어줄 것 같습니까? 저의 진심이 원내 지도부에 좀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디 초선원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임위에서든 정말 밤낮없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앞서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의원님의 소신과 당론이 그러면 충돌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우선은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현안에서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갖춰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저희가 방금 했는데 원내대표가 직접 밤늦게 11시경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저는 예.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만큼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에게 이러한 어떤 여러 현안과 관련되어서 질문하고 또 이 현안에 대해서 다른 동료들과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갖춰졌기 때문에 네.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제 소신을 충분하게 다른 의원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충분하게 토론해서 협의해서 당론이 결정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돌해가지고 만약 계속
계속 그런 충돌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고 보면 그것은 개인의 어떤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알겠습니다. 듭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야밤에 전화해서 뭘 여쭤봤는지가 궁금한데 이건 나중으로 미루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인터뷰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